네,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인권총회 기조 연설에 대해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까지 거론하면서 맹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 대통령 어제 지난 29일, 그러니까 어제 새벽이었는데 유엔 인권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서 대북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네. 먼저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시 화면 보고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 이제 북핵의 포기를 먼저 강조를 했었는데요. 또 그와 함께 또 북한의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 또 그리고 북핵 포기 이것을 강조하고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북한에서는 이게 좀 어떻게 좀 뼈아프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됐나요? 물론 이제 북한의 그 핵 포기 그리고 또 앞으로 그 개방 쪽으로 나와달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까지 우리가 강력히 주장했던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그 공식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인권 개선과 관련된 것은 어떤 면에서 체제 차원에서 상당히 이게 아킬레스건과 같이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북한 스스로는 자기 체제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체제고 또 안전한 체제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체제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그 인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자체가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이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타격을 입게 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권 개선 문제라든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요구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비난하고 또 이러한 행위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사실은 박 대통령의 유엔 기조 연설을 보면은 북핵 포기하고 인권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개혁 개방도 또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권의 문제만큼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체제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제 방금 제가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것보다 이게 이제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인권 강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들 과거에 권위주의 시대 때 우리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민주화다. 그게 사실 민주화를 비롯해가지고 인권 강조, 뭐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그 권위주의 정부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그런 외부적 변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북한 역시 여기서 예외가 아니겠다. 오히려, 김정은 체제라고 하는, 북한 체제라고 하는 수령 체제다. 이 수령 체제는 사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보통 체제라기보다는 굉장히 특수한 체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특수한 체제는 북한 내부로 완전히 폐쇄된 상황에서 내부적 논리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인권 유린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러한 인권 유린 자체가 북한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한 것이냐 받아들이고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제 인권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강조할 경우에 또 부정적인 어떤 비판 쪽으로 이것을 나아갔을 경우에 북한 주민들한테 상당히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기구가 되겠죠. 여기서 맹비난하고 나서는데, 자, 이것은 북한의 반응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북한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인권 관계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것은 체제를 겨냥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체제를 겨냥한다는 것은 바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 소위 수령, 그렇다면은 김정은이가 되겠죠. 김정은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조평통이라든가 이 관계 기관에 있어서는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이것을 제한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수령에 대한
대한 굉장한 불충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철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형태로 처형될 수 있는 정도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기 수령에 대한 모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히 활발하게 노력한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그 인권 개선을 강조한 이런 측면에서 그대로 두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강력하게 비난하는 것은 극히 뭐 예상된 것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뭐 북한 체제 입장에서 보면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하나의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조평통의 그 성명 내용을 보면은 이산 가족 상봉 행사 이게 무산될 수도 있다 하는 뉘앙스의 위협도 서슴지 않았는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당장 10월 26일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산 상봉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뭐 그 부분은 일단은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좀 다른 것이 우리가 8.25 합의에서 합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8.25 합의를 북한이 어느 정도 이것을 준수하지 않고 이것을 나름대로 부정해 버린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북한한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자체를 합의해 놓고 이것을 폐기를 했다, 중단시켜버렸다, 이래 했을 때는 우리의 여론 자체가, 대한민국의 여론 자체가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죠. 이 여론이 나빠진다는 하는 것은 바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됨으로써 오히려 민간 차원의 심리전이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결코 김정은 체제로서는 좋은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은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의 필요성은 오히려 북한이 더 갖고 있다. 이래 볼 수 있고 이러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오히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더라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오히려 북한이 더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한 가지의 변수는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노동당 창건 70주년입니다. 자, 여기에서 북한이 핵 도발이나 아니면은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이 본다면은 10월 10일 이전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것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10월 10일 이전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 미사일 시험 발사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교한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적인 것을 포괄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항상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뭐 연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 정치적 행사라든가 정치적 목적에 꼭 맞춰서 그 일정을 맞춘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죠. 뭐 이렇게 본다면은 10월 10일 이후에도 오히려 또 뭐 12월 정도까지 갈 수도 사실 있겠죠. 이것은 보면은 지난 2012년 12월에 사실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다.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시간이 남아 있다. 이래 볼 수도 사실 있겠습니다.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이미 그 움직임은 미리 포착이 가능하죠. 그럼요. 지금 본래 지난 2012년에도 이미 한 달 전부터 이 움직임이 사실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미사일 자체를 평양 부근에다가 그게 이제 일단 로켓이라 하죠. 로켓을 조립을 해서 이 조립된 것을 열차를 통해 가지고 실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는 지역까지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움직임 자체가 이미 한 달 전부터 포착이 됐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임박해서는 뭐 발사대 자체에 차광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차단막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연료 주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있었는데 이제 불과 사실 1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혀 포착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좀 10월 10일 이전에 발사하는 것이 물 건너가는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판단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뭐 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예, 보고 그 이후에 발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뭐 전문가들 그렇죠. 의견이 나와 있긴 한데 네, 네. 한미일 삼국이 어제 그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강력히 제재를 하겠다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또 천명을 했어요. 네. 자, 이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굳이 도발을 강행할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그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것은 거의 준비된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나 그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우리 한미일 외교 장관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뭐 비난도 있고 또 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발언도 사실 했고 또 여기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사실 있겠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어떤 그 부정적인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피하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미사일 시험 발사, 어디까지나 이제 시험, 이게 발전을 지키기 위한 시험 발사로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것을 기술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있죠. 자, 이러한 북한이 이런 식의 도발, 장거리 로켓 발사가 되든 핵무기 실험이 되든 이러한 도발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실은 뭐 북한은 그 군사적 수단을 제외하고는 뭐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없죠. 특히 뭐 남북한에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도 그렇고, 특히 그 성군 정치라고 해서 군사력을 앞세우는 그런 그 정치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미사일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이게 사실 운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핵을 탑재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본토를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타의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에 자유자재로 소위 ICBM과 같이 장거리까지도 그 가격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시위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위해서 첫째 1차적으로는 이것이 평화적으로 소위 로켓, 소위 위성 발사라고 해가지고 위성 차원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들도 뭐 필요로 하는 기술 발전을 기하고 있다. 뭐 이것은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화적인 목적은 2차적인 것 같고 1차적인 건 역시 이러한 그 위성 발사의 어떤 그런 발사체 이런 그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장거리 미사일이 가능한 소위 그 장거리 운반 수단이 가능한 그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이후에 북한에서 맹비난하면서 이산가족 상봉도 위협하고 나섰는데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정영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